여러분은 S&P 500이 꾸준히 우상향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만으론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 주위에서도 S&P 500에 투자하라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가장 많이 드는 이유가 S&P 500은 역사적으로 우상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S&P 500이 하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도 S&P 500은 우상향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만약 확신이 부족한 상태로 장기 투자에 진입했다면 큰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 리스크는 장기 투자를 중간에 그만두어 버리는 것이죠. 보통 지수가 15에서 20% 하락하는 불황기에 많이 발생합니다. 2에서 3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적어도 투자해야 하는 근거 3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를 더 깊게 파헤치고 왜 그런지 조사해야 합니다. 이 의문이 해소되는 순간 여러분은 설사 불황이 오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S&P 500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대중적인 근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만의 방법으로 파헤쳐봤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401k가 S&P 500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둘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01k는 미국의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퇴직연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여기서 멈추겠지만 장기 투자의 확신을 위해서는 한 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왜 미국은 절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둘 수 없을까요? 바로 대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은퇴자금이 들어있는 주가가 하락한다면 다음번에는 이 대통령을 안 뽑겠죠. 그렇다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 노동부에 자문을 하고 있는 EBRI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 대비 401k 가입자 비율이 25%라고 합니다. 그러나 경제활동 인구만을 대상으로 401k 가입자 비율을 조사하면 48%가 나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주부, 학생, 무직자를 제외한 근로자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인구의 25%는 주가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25%에서 48% 사이에 이 영향력이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아빠 따라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주가를 하락시켜서 우리 아빠의 은퇴자금을 축내버린다면 우리 가족이 가난해지게 되죠. 그러면 나는 비록 무직자지만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을 뽑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최종적인 영향력은 전체 인구 중 401k 가입 비율인 25%와 경제활동 인구 중 401k 가입 비율인 48%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미국의 대통령들이 주가를 정말 의식을 하냐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주식을 의식하나요? 바이든이 미국 주식을 의식할까요? 이것도 다들 그럴걸?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아야 확신이 생기는 법입니다. 2018년 트럼프가 하락하는 주가를 의식해서 정치적 행동을 바꾼 사례가 존재합니다. 2018년 초에 트럼프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시작하면서 중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다시 미국에 관세를 부과했죠. 또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막 올려대고 있었죠.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0.25%씩 4번 1%를 상승시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10월 S&P 500의 주가가 20%나 하락해버립니다. 화들짝 놀란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휴전을 선언했고 추가적인 관세 부과를 연기했습니다. 또한 공식석상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의 제롬 파월 의장을 비난하기도 했죠. 그러고 나서야 S&P 500은 다시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례로 바이든도 코로나가 일어나자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대규모 부양 정책을 펼쳤죠.
또한 오미크론 사태가 일어나자 24시간 동안 항만 물류를 오픈하고 지원책을 펼쳤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 대통령들이 S&P 500 주가에 확실하게 의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과연 미래에도 미국이 패권을 유지할까? 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대항마로는 아시다시피 중국이 있습니다. 전미경제연구소인 MBER의 한 논문에서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앞으로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중국이 이기는 시나리오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중국이 40년 동안 위안화를 사용하는 국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위안화가 달러를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를 반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경우를 고려했을 때 적어도 앞으로 40년은 달러 패권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3에서 40년 정도는 S&P 500에 투자를 해도 안전하다 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미국 S&P 500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401k 가입자들이 대통령으로 안 뽑아준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내려갈 수 없다. 401k의 영향력은 전체 인구의 25에서 48% 사이로 볼 수 있다.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미국 주식시장이 내려가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둘째,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 주가를 의식한다. 트럼프는 주가가 내려가자 중국과 휴전했다. 바이든은 코로나가 일어나자 대규모 부양정책을 펼쳤고 오미크론이 일어나자 바로 지원책을 펼쳤다. 셋째, MBER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패권은 적어도 3에서 40년은 유지될 것이다. 고로 지금부터 3에서 40년은 중국 의식 안 하고 미국에 투자해도 안전하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S&P 500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3가지 정도 마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지수 하락이 오더라도 남들은 팔 때 여러분들은 꾸준히 매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고수가 되려면 집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야든 집요하지 못하면 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처음에는 모르는 것 투성이일 겁니다. 그런데 고수는 모르는 게 생기면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정답을 찾죠. 그렇게 5에서 10년쯤 반복하다 보면 그 분야의 고수가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너무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초반에 성장이 느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것이 보통 사람들은 일의 꿀팁들만 찾아다니고 있을 때 고수는 기본적인 것만 파헤치고 있으니 성장이 느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특정 기점을 넘어가게 되면 정말 대나무처럼 쑥쑥 실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웃긴 건 꿀팁만 찾아다니던 보통 사람은 여기서 벽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관행처럼 일은 처리하는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립니다. 누구나 관심 있는 분야에서 고수가 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집요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S&P 500이 우상향할 것이라는 근거를 집요하게 파헤친 것처럼 모르는 것이 생기면 집요하게 파헤쳐 보세요. 그럼 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도 돈이